네, 반갑습니다. 친구들. 오늘은 인문학과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할 강샤론 강사입니다. 인문학이 무엇이고 리더십이 무엇일까? 그런 고민들 우리 오늘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인문학 시대에 요즘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5가지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들을 구성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할 건데요. 첫 번째는 리더라면 알아야 될 트렌드.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또 사람들은 무엇을 좋아하고 또 앞으로 미래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트렌드라고 하죠. 이 트렌드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세상에 변화하는 세상에 나는 어떻게 적응하며 어떤 리더십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 같이 나눠볼 거고요. 그리고 리더가 가져야 될 항목 중에 통찰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찰력이란 영어로는 insight라고 하는데요. 어떤 물건을 바라보거나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 그 일어나는 현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 뒤에 어떤 진실이 있는지, 어떤 팩트가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것들도 리드에게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세 번째는요, 리드라면 창의력이 있어야겠죠. 요즘 사람들은 평범한 것보다 창의적인 것을 좋아하고 또 창의적인 것을 내놓았을 때 사람들은 서로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리더가 가져야 될 창의력은 어떻게 길러질 것인가 그런 이야기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공감력입니다. 리더라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잘 공감할 수 있는 리더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 마음을 공감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까 그런 생각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리더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공감력이 필요한가 우리가 함께 보고요. 마지막으로 방향성입니다. 리더라면 많은 사람들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리더죠.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그 방향성을 잘 사람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향성에 대해서 이 5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문학과 리더십. 요즘에 이제 트렌드가 뭐냐 하면 요즘에 친구들 인문학이란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인문학이 무엇일까? 왜 사람들이 인문학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인문학이란 쉽게 이야기하면 인자는 사람 인자에다가 문자는 문이문, 학자는 배우학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문의를 배우는 것이 인문학입니다. 사람들의 문의를 왜 배워야 될까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알면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기가 쉽겠죠. 그러면 사람들과 소통하기가 쉬워지면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 내 마음을 공감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면 결국 리더십이라는 것은 뭐냐? 다른 사람들을 리드해 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본성,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고 리드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드가 가져야 될 가장 덕목 중에 하나가 인문학이다. 그래서 요즘에는 인문학이 트렌드고 유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트렌드라는 것은 잠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앞으로도 인문학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인문학 이것들은 누가 유행을 시켰냐? 이 트렌드는 누가 이끌어가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트렌드라는 거, 유행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들이 이끌어갈까요? 예를 들면 정부가 이끌어갈 수도 있고요. 또 예를 들면 어떤 개인, 한 사람이 이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예, 트렌드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고 트렌드를 가장 잘 이끌어가는 조직이 어떤 조직이냐? 바로 기업이겠죠. 기업들은 트렌드에 민감합니다. 왜 트렌드에 민감할까요? 기업들은 트렌드를 잘 알아야 사람들에게 장사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팔 수 있는 거죠. 그처럼 이 트렌드는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트렌드에 민감한 기업들이 요즘에 가지고 있는 트렌드가 뭘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진로를 선택할 때도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어떤 직업이 유행할까? 어떤 직업이 좋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나중에 과를 선택하거나 학교를 가거나 일을 하거나 할 때 좋은 일, 그리고 앞으로 미래 사회가 반기는 일들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된다고요? 트렌드를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요즘에 기업들은 이 트렌드가 인문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기업들이 인문학을 선택했을까? 기업들이 왜 사람들의 인간의 본성, 사람들의 마음을 알려고 할까? 아까 제가 선생님 말씀을 이야기했듯이 기업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야 뭘 잘 팔 수 있어요? 우리가 만든 물건을 잘 팔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기업들은 그냥 물건만 많이 만든다고 잘 팔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을 좋아하고 우리 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기업에 와서 우리 기업 것을 많이 활용하고 한 번 더 클릭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이제는 기업이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걸 하려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사람들의 본성을 공부해야겠다. 인간의 마음을 공부해야겠다. 인문학을 공부해야겠다. 그래서 인문학을 공부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에 맞는 물건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기업들이 인문학을 유행시키고 있고, 그리고 이 인문학은 잠시 유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트렌드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앞으로 계속해서 영향을,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삶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유행하는 게 뭘까? 요즘 트렌드가 뭘까?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나는 이 트렌드를 잘 파악해야 좋은 리더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관심을 가지고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기업, 요즘에 아주 잘 나가는 기업들,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은 그러면 어떻게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신들의 물건, 상품을 파는지에 대해서 한번 잠깐 예를 몇 가지 가져왔는데요. 여러분들 함께 잠깐 보실까요? 예를 들면 애플이라는 회사, 여러분 잘 아시죠?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예요. 이 애플이라는 회사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자극해서 사람들이 애플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애플이라는 회사는 원래 매장이 크게 있지 않는 회사들이에요. 근데 이번에 서울에도 매장을 2개 정도 선생님이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애플 매장을 가보면 매장이 이렇게 생겼대요. 통유리로 다 되어 있죠. 자, 왜 매장을 저렇게 통유리로 만들었을까? 매장을 통유리로 만들면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창문 닫기도 힘들고, 그리고 안에 온도도 밖에 온도랑 안에 온도랑 이렇게 맞추기도 힘들고. 근데 왜 하필 통유리로 만들었을까?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기분이 들어요. 애플을 쓰는 사람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애플을 쓰는 사람이다. 그렇게 애플사에서는 사람들에게 자부심을 갖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부심을 갖고 나는 애플을 쓰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면 매장이 어떻게 되면 좋을까요? 통유리가 되면 좋겠죠. 자, 이렇게 어, 우리 인간은 어떤 인간 내부에 사치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욕망을 이용해서 애플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 자기 물건들을 팔고 사람들에게 많이 팔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예가 있다는 걸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아마존 같은 회사도 있어요. 아마존이라는 회사는 어때요? 물건을 세상의 모든 물건을 다 유통을 해서 판매를 해줘요. 배달을 해줘요. 내가 인터넷으로 몇 번만 클릭하면 어떻게 해요?
물건이 우리 집으로 배달이 되죠. 자, 그럼 이런 아마존이라는 기업은 어떤 것으로 가지고 사람의 인간의 어떤 본성을 움직이고 있을까요? 예. 아마존은 요즘에, 심지어는 그 아마존 푸드 앤 드링크 이 드론이죠. 드론이 생겨가지고 이게 이제 하늘로 쭉 떠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달까지도 이제는 해준다는 거예요. 음식도 배달해주고 물건도 배달해주고. 이러한 아마존의 일들은 어떤 거예요? 사람은 적은 노력을 들여서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하고 또 무엇이든 편리한 걸 좋아해요. 그죠? 우리 친구들도 그렇죠. 편리한 거 좋으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편리하게 배달을 해주고 그 편리한 것을 좋아하는 인간 본성을 이용해서 아마존은 뭘 하는 거예요? 기업이 장사를 하는 거죠. 페이스북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페이스북 많이 하시죠? 친구들하고 페이스북에 뭐 자기가 산 옷도 올리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올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신기한 거 하나 있어요. 뭐냐면 페이스북에 내가 만약에 쇼핑을 검색하고 나서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내가 검색했던 쇼핑이 페이스북에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광고가 달려요. 그러면 페이스북은 이 광고를 통해서 돈을 벌겠죠. 근데 사람들이 광고 보세요 하면은 사람들이 열심히 볼까요? 안 볼까요? 예, 안 봐요. 관심 없어요. 근데 거기에 자기 사진을 올리고 친구들과 재밌는 추억 사진을 올리고 자기가 뭐 놀러 갔던 경험 영화관에 가서 올리고 자기가 산 물건을 올리고 이러면 사람들이 그걸 계속해서 보고 싶어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광고가 또 계속 노출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은 나는 우리 친구가 어디 놀러 가서 사진 찍어 올리면 나도 어떻게 해요? 거기 가고 싶죠. 누군가가 뭐 어디 가서 쇼핑 가서 사진 찍으면 나도 그 쇼핑센터 가고 싶고 이런 것들은 뭐냐면 그런 것들을 나도 친구들이 간 데를 나도 올리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또 그 사람들과 비슷한 삶을 살고 종족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는 이 인간 본성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페이스북은 광고를 통해서 장사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 구글 같은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구글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궁금할 때 구글에서 질문을 하죠. 구글에서 질문을 하면 구글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서 위에서 빨리빨리 궁금증을 해결해줘요. 인간의 본성 중에 그런 본성이 있죠. 궁금한 것에 대해서 못 참는 본성. 그것이 뭐냐면 궁금해야지 궁금한 게 풀리지 않으면 우리는 위협을 느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생존 본능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인간은 그런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 뭐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데서 빨리 물어봐서 그것을 빨리 내용을 알 수 있으면 사람들은 안전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이러한 인간 본성들을 이용해서 기업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예, 우리에게 사람들이 인문학에 대해서 기업들의 인문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물건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문학은 그냥 끝나는 것인가? 아니에요. 심지어 정부에서도 앞으로는 뭐 문과 이과를 통합하고 인문학 수업을 강화하고 고전 수업을 도입하고 역사 토론 교육을 강화한다. 그리고 요즘에 전국 도서관 같은 데 보면 지자체 대학교 같은 데도 인문학 예산을 대거 투입한다. 기업들도 어때요? 인문학이라는 걸 공부해서 과거에는 물건을 그냥 만드는 데만 신경 썼는데 이제는 어때요? 물건을 어떻게 하면 잘 팔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됐죠. 잘 팔려고 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물건을 만들어야 되죠.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물건을 만들려고 하니까 사람들은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지? 사람들은 무엇을 좋아하지? 이것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대학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은 무엇인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트렌드를 우리가 잘 활용해서 사람들이 이런 것을 좋아하구나. 사람들은 이런 경향이 있구나. 사람들은 이런 본성이 있구나.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있구나. 이것들을 잘 파악하고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사람들에게 좋은 리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좋은 리더가 되는 것은 인문학에 대해 트렌드, 요즘 사회가 어떻게 살아가고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의 관심을 속에 나도 그 관심을 가지고 뭐 우리 친구들이 말하는 쉬운 이야기로 인싸예요. 인싸. 인싸가 되어야 된다. 인싸가 되어야 좋은 리더십을 가진다. 인싸라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알고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을 나도 알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인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리더십의 가장 필요한 요소, 바로 트렌드를 아는 것이다. 자, 우리 친구들도 그 트렌드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어떤 것이 유행하는지, 사람들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나는 조금 트렌디하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뭐 이런 유행과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가는지. 왜 그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 친구들이 진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세상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 그리고 무엇이 유행할까? 그리고 어떤 공부를 해야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내가 하는 공부가 활용도가 높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죠. 물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가장 최고긴 해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하되 또 내가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과 능력과 실력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그 자기 실력을 잘 키우기 위해서 이 사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는 트렌드를 잘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 첫 번째 리더가 되는 법, 좋은 리더가 되는 법, 바로 인싸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인싸가 될 수 있을지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통찰력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통찰력이라는 말의 뜻은 의미는 이래요. 다른 사람들이 겉에 있는 것만 봐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죠. 근데 사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세상을 알 수가 없어요. 왜? 눈에 보이는 건 시간이 지나면 금방 바뀔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통찰력이라는 것은 인사이트라고 해요. 영어로. 안을 쳐다보는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왜 저렇게 하는지, 저 행동의 요인이 뭔지 이런 것들을 꿰뚫어 보는 것을 우리가 통찰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친구들이 통찰력이 가진 리더, 그런 거 있죠. 리더는 중요한 결정들을 많이 해야 돼요. 리더가 결정을 잘못하면 따라오는 구성원들이 모두가 다 힘들어하고 그리고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리더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힘들지 않게,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주 현명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뭐냐? 리더가 가져야 될 통찰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통찰력은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그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이 고성국의 빨간 의자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박웅현 씨라고 하는 그 광고 카피라이터가 출연을 하셨어요.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가 광고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는데 이 문제가 바로 광고회사에서 뽑는 신입사원들의 면접 문제인 거예요. 문제 여러분들 아는 거 있나요? 1번부터 10분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정해진 분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감점이래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내용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제시된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은 한 줄만 딱 쓰라는 거예요. 아는 것은 한 줄만 딱 쓰고 그것에 대한 자신의 느낌은 몇 줄을 쓰라는 거예요?
세 줄 정도 써요. 자, 우리 친구들, 뭐 여기 있는 내용은 조금 모를 수 있는데, 요즘에 리더가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인사이트, 통찰력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답들을 한번 볼까요? 답들은 이래요. 친구들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뭐 아서 밀러는 누구냐, 마이클 샌델은 누구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근데 여기서 답을 쓸 때 이렇게 답을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느낌을 써야 돼요. 자기의 느낌을 써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가 이것들에 대해서 뭐 해봤어야 돼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경험을 해봤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병산소원 같은 경우에는 경북 안동에 위치한 서원이래요.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었다가 1607년에 재건된 시설인데요. 병산소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우리가 임진왜란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나요? 예. 임진왜란 때 우리 국민들의 우리 그때 백성들을 잘 리드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기억이 하시나요? 우리 친구들 아는 사람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네, 여러분 그때의 그 백성 선조가 왕이었죠. 선조는 왕이었는데 이 선조가 당시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너무나 불안해서 도망을 가게 돼요. 그래서 분조가 되죠. 분조가 되어서 당시에 아들에게 나라를 맡기고 자 이제부터 우리가 둘 다 왕이야. 그러니까 아들 광해군 보고 지금 나라에서 전쟁이 났으니 전쟁을 잘 마무리해라. 그리고 자기는 도망가고. 그러고 나서 당시에 나라의 살림을 다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나라의 살림을 이끌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서해 류성룡이라는 사람이에요.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은요, 우리나라에서 7년 동안이나 오랜 동안 전쟁이 지속되었어요. 7년의 전쟁이 되다 보니까 가장 필요한 게 뭐였겠어요? 백성들의 삶에 대한 힘든 것들. 그리고 군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필요했을까요? 물자, 군물자, 먹고 자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했겠죠. 그 모든 부분을 책임졌던 사람이 바로 서해 유성룡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서해 유성룡이라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어, 결국은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자기가 그 전쟁에서 이제 당쟁 때문에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게 돼요. 근데 이 병산서원이 서해 류성룡이가 공부했던 학교예요. 서원이에요. 그때 이제 류성룡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그 병산서원에서 안동에서 시골에서 지내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았겠죠. 그리고 그때 쓴 책이 징비록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뭐냐면 우리가 반성해서 징계해서 우리 아픈 마음, 이 임진왜란을 당했던 백성들의 아픈 마음을 다시는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잘 기억하자. 그런 의미에서 쓴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병산소원에서 우리가 느껴야 될 건 무엇인가? 뭐 안동에서 위치한 서원이다. 이건 한 줄로 쓸 수 있지만 이게 여기에 대한 느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서해 유성룡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열심히 도왔지만 결국은 당파 싸움 때문에 또 고향으로 내려왔고 그리고 다시는 이 나라가 전쟁의 백성들이 이러한 고통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그런 글을 썼을까? 이런 것들이 뭐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리고 우리의 느낌을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박우영 씨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과거에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뭐 물어봤을 때 아는 것이 많은 친구들이 어, 리더였다면 요즘 시대는 어때요? 아는 것이 많은 것보다 자기가 아는 건 간단히 알아도 그 역사나 그때의 사람들의 마음이나
그때의 어떤 상황이나 환경 쪽에서 느끼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리더. 그런 리더가 훨씬 더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입사원들에게 이런 시험 문제를 낸다는 거예요. 광고회사인데 꼭 이런 걸 알아야 돼요?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광고회사는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게 해서 우리의 물건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도록 광고하는 거죠. 그러면 광고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리드할 수, 함께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좋은 광고를 만들겠죠. 그냥 지식적으로 광고를 만들면 재미가 없어요. 지식적으로 만들면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아요. 그 광고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광고를 만들면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공감을 그렇지 나도 그런 적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광고에 관심을 가지고 그 물건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리더가 필요하다. 앞으로 일을 할 때도 이러한 인사이트를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문제를 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래요. 문제가 생기면 항상 어때요? 이 문제가 생긴 이후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이건 좋은 리더일까요? 좋지 않은 리더일까요? 좋지 않은 리더예요. 좋은 리더는 어때요? 문제가 생기고 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 문제를 미리 예견하고 통찰력을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미리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어느 정도의 통찰력들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시험을 치는데 그런 기분이 들어요. 이번에는 시험을 좀 잘 칠 것 같아요.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 공부를 많이 한 친구, 준비를 많이 한 친구들은 이번에는 이런 문제가 출제될 것 같아요. 그게 예상되는 문제가 출제가 돼야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내가 맞춰서 풀 수 있죠. 근데 공부를 안 하면 무슨 문제가 나올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어때요? 불안하기만 하고 마음은 힘들고 그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걸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은 성적이 안 좋아지는 거죠. 우리의 진로도 마찬가지. 친구들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해갈 것이고 앞으로 이 사회는 어떻게 변해갈 것이다에 대해서 신문도 보고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면 나는 어떤 부분을 전공하면 좋겠다. 나는 어떤 길로 가면 좋겠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게 생겨요? 예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앞으로 여러분들이 부딪히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게 뭐다? 바로 인사이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이먼 사이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통 사람들과 아주 잘 되는 사람들 혹은 보통 기업들과 아주 유명한 기업은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 어떻게 일을 하느냐? 일하는 순수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아주 잘 되는 기업을 애플이라는 회사를 예를 들었어요. 애플이라는 회사는 일을 할 때 흐름이 why, how, what 이런 방식으로 순서로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 기업들은 what, how, why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선생님 그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보세요. 어떤 친구들은 진로를 결정할 때 why를 먼저 생각해요. 내가 이 진로를 왜 선택해야 되는가?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글 쓰는 게 아주 좋아. 글 쓰는 게 너무 행복해. 그런 친구들은 why를 먼저 생각해요. 나는 무엇을 좋아할까? 왜 무엇을 좋아할까? 계속 생각하다 보면 글 쓰는 게 좋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How to. 이제 두 번째로 가는 거죠. 그러면 글을 잘 쓰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뭐 학교를 갈 때 신문방송학과나 또는 국문학과나 이런 글을 쓰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어, 진로를 선택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how 어떻게 하면 되냐? 그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what 무엇을 할 것이냐?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이냐? 그러면 나는 행복해요. 왜?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처음부터 일을 디자인했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와, 뭐 하지, 뭐 하지?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요즘에는 다른 거 필요 없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 돼. 그래? 그럼 공무원 시험 준비하자. How to? 어떻게 하면 되지? 고시원 가서 그냥 열심히 공부하면 된대. 그러면 가자. 고시원 가서. 그래가지고 공무원이 됐어요. 공무원 됐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이거 나하고 너무 적성이 안 맞는 거야. 어떡하지? 일을 계속 해야 되나? 적성이 안 맞는데 이 일을 이제 중간에 그만둬야 되나? 이런 고민들 하겠죠. 그러면 그때의 why, 내가 왜 일을 했지? 그렇게 고민하면 어떻게 해요? 이미 늦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하냐?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통찰력을 가지고 인사이트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은 리더라는 거예요. 리더란 다른 사람들을 좋은 길로 안내하고 리딩하기도 하지만 제일 먼저는 뭐가 돼야 돼요? 자기 자신의 삶을 잘 리드할 수 있어요. 자기 진로를 잘 리드하고 자기가 가야 될 방향을 잘 보고 나는 이런 걸 좋아하니까 이런 일을 하면 되겠구나. 나는 이런 데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 되겠구나. 그것에 대한 명확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이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 삶의 주인이고 자기 삶의 리더가 되는 거죠. 그렇게 자기 삶을 잘 이끌고 잘 리더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삶도 잘 리드할 수 있는 뭐가 높은 거예요?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지금 내가 뭐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들, 나는 나 자신을 잘 리드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왜 해야 되는지 나는 충분히 설득되었는가? 그게 안 되면요. 왜 해야 되는지 설득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해요. 이거 왜 했지? 괜히 했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어,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 사례가 있어서 선생님이 하나 소개를 할게요. 여러분들 비행기를 발명한 사람은 누구죠? 예, 여러분들 다 라이트 형제라는 걸 알아요. 근데 라이트 형제만 비행기를 발명했나? 아니에요. 라이트 형제만 발명한 것이 아니라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할 때에 사무엘 피에르 폰 투랭이라고 하는 팀도 어떻게 했어요? 비행기를 발명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 발명을 같이 시작했는데 성공한 사람은 누굴까? 우리가 알기로는 라이트 형제가 성공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 두 사람의 상황들과 환경들을 분석했어요. 자, 라이트 형제와 사무엘 팀이에요. 자본. 라이트 형제는 돈이 있었어요? 돈이 없었어요. 왜? 자전거 가게 점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를 개발할 만큼 그런 자본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 사무엘 팀은 미 육군성에서 5만 달러를 투자했어요. 그건 무슨 이야기예요? 육군성에서 투자를 했단 말은 비행기를 만들면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유리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의 유리한 점을 차지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했대요. 자, 그리고 능력을 한번 볼게요. 라이트 형제는 자전거 가게 점원이었어요. 그냥 자전거 만드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 팀은, 사무엘 팀은 하버드대 출신의 주변 인맥들이 아주 훌륭했다는 거예요. 아니, 하버드대 출신들의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같이
연구를 했어요. 자, 그러면 능력에서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엄청 차이가 나죠. 시장은 어땠나요? 라이트 형제는 시장이 없어요. 내가 비행기를 만들어도 비행기를 팔 데가 없어요. 비행기를 다른 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 비행기를 값 주고 사가지도 않아요. 하지만 사무엘 팀은 타임즈라는 아주 유명한 언론사에서도 연일했죠. 보도해주고 이 비행기를 만드는 훌륭한 팀이 있다고 계속해서 선전해줬어요. 자, 여러분 두 팀의 상황을 비교해 보십시오. 누가 성공할 확률이 높을까요? 예, 환경적으로 보면 사무엘이 훨씬 높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비행기를 만들고 발명한 사람은 누구예요? 라이트 형제죠. 왜 그럴까요? 이 라이트 형제는 비행기를 발명해야 되는 자기 자신들의 뭐가 있었어요? 열정과 왜 그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이 비행기 돈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이걸 하고 싶은 거야. 내가 이걸 너무 좋아하는 거야.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나는 알고 싶고 나는 알고 싶은 꿈을 가졌었거든.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열심히 해요. 능력이 부족해도 최선을 다해요. 시장이 있어도 우리가 만든 비행기 누가 안 사가도 사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내 꿈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사무엘 팀은 자기들이 이것들을 왜 하는지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요? 전쟁이 무기를 만드는 일이죠. 결국은 사람을 많이 죽이기 위해서 이게 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해보다가 안 되면 지치고 왜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들은 그 일들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좋은 리더란 이런 좋은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좋은 리더란 자신이 뭔가를 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철학을 심어주고 꿈을 심어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함께 해주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일, 여러분들의 진로, 과연 돈이 꼭 있어야 되나? 능력이 문제인가? 시장이 문제인가? 아니면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고민이 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왜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게 우리 삶의 통찰력, 인생에서도 이런 통찰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양대로 살아가면 대중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대중을 따라 살다 보면 안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항상 대중들은 남들 따라가기 때문에 그곳에는 뭐예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예요?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경쟁률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 실력이 엄청 좋아야겠죠. 그리고 살아남는다고 해도 그 일이 정말로 내가 꿈꾸는 일인가? 내가 좋아하는 일인가? 내가 행복한 일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고민해 봐야 될 문제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라이트 형제와 사무엘 피에르 폰 프랭리 팀이 보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한번 여러분들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